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물어봅니다. 사람은 얼마나 오래 살면 좋으냐, 몇 살쯤까지 사는 것이 좋겠는가,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내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나 자신이 나이 많이 들어서도 언제쯤까지 사는 것이 좋냐 그렇게 물어보면 대답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요사이는 대답이 뭐인가 하니, 일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을 때까지 살자. 이젠 더 일도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지도 못할 바에는 더 사는 것이 오히려 나를 위해서도 좋지 않고 사회도 부담을 주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늦도록 일하고 다른 사람에게 보탬이 되고 그렇게 사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한 20년 전부터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좀 나이 많아졌습니다. 사실 저만큼 나이 많은 사람을 많이 보지 못하는데, 그래도 아직 좀 사는 재미가 있고 보람을 느끼는 것은 아직도 일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와서 고맙다든지 또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 하는 얘기를 듣기 때문에 저 자신도 좀 더 일할 수 있는 때까지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 개인을 위한 생각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생각을 가져서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 전체가 같은 생각을 가져야겠는데 그렇게 되지를 못합니다. 83, 4세쯤 아마 됐을 겁니다. 그 좋은 친구가 이제 안병욱 교수님, 김태길 교수님이 있습니다. 우리 셋이 다 동갑이고요. 같은 철학 교수면서 비슷한 분야에서 이제 함께 일하고, 사회에서는 우리 세 사람은 항상 이제 철학계 삼총사다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다 바쁘게 살아서 만나질 못하다가 이제 우리 셋이 만났습니다.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다가 계란에는 노른자가 있어서 병아리도 까나오고 계란구실을 하고, 그런데 우리 인생에도 지금까지 80이 넘도록 쭉 살아보니까 계란의 노른자에 해당하는 것만큼 행복하고 알차고 보람 있는 우리 흔히 황금기가 있긴 있었을 텐데 그게 몇 살쯤이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50쯤부터 아니었을까, 처음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50에서 60까지는 일은 많이 하죠. 일은 많이 하지만은 인간적으로 이렇게 철들고 성숙하지는 못했다. 그래서 일만 열심히 했지 성숙한 나이는 못됐다. 그러면 성숙했다고 하는 거, 이젠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게 성숙한 나이인데 그게 몇 살쯤이었을까 다 생각해 보다가 우리 사회에서는 60은 돼야겠다. 60쯤 되면 무슨 변화가 오는가, 내가 나를 믿을 수 있는 나이가 됩니다. 사람이 이제 내가 나를 믿게 되면 다른 사람도 날 믿어주게 되고, 또 좀 존경받을 수도 있고, 또 지도자가 될 자격도 갖추니까 60쯤 되면 인생의 황금기가 아마 시작했던 것 같다. 그러니까 몇 살까지 계속됐는가, 성장하는 동안은 행복하고 보람을 느낍니다. 몇 살까지쯤 가는가, 75세쯤까지는 누구나 성장하더라. 다 성장하게 되고, 그 성장한 수준을 얼마나 연장할 수 있을까, 노력만 하게 되면 80 중반까지는 가고 90까지는 연장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은 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60세에서 75세까지 성장하고
90까지 연장하고 그것이 인생에서 제일 소중한 기간이다. 그런 생각을 해본 겁니다. 우리가 이제 무슨 사과나무를 가꾸지 않아요? 나무를 가꾸게 되면 그 사과가 1년 동안에 제일 보람 있는 때가 언제인가? 열매를 맺어서 사회에 주는 때가 제일 보람 있는 나이입니다. 그걸 우리 인생에서 비교한다고 하면 70, 65세쯤에서 90 가까이까지 사회인으로 열매를 맺도록 노력했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 자신이 살아보고 또 그렇게 지나보고 보니까 이제는 그게 내 생각만이 아니고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 때가 됐습니다. 평균 수명도 길어지게 되고요. 또 우리 사회도 자꾸 빨리 성장하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60년 전에 우리가 인생을 이제 2단계로 봤는데 이전 인생을 3단계로 보자. 예를 들어 말하면 30까지는 교육을 받고 30부터 60까지는 직장에서 일하고 60이 넘게 되면 사회인으로 다시 태어나가지고 90까지 일해서 사회에 도움을 주는 나이, 보탬을 주는 나이를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면 이전 인생은 3단계입니다. 내가 시작할 때는 그 나 개인이 시작하는 줄 알았는데 이제 누구든지 그렇게 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여러분 요새 회갑이 됐다 해서 늙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고 또 주변 사람들이 늙었다고 말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80이 돼도 이제 늙었다 그런 생각들은 잘 하지 않습니다. 이제 하지 않고 내가 보니까 90쯤 되면 늙었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내가 늙었는가 보다. 그래서 이제 자기 인생을 정리하게 되는데 이제는 앞으로는 그렇게 돼서 30, 3단계를 살 준비를 하니까 이후에 60에서 90까지가 더 소중한 인생이 된다. 그런 생각은 꼭 누구나 이제 해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잠깐 이제 제 개인이 경험을 해보니까요. 90을 넘기고 보니까 많은 게 달라졌습니다. 우선 제일 많이 달라지는 게 민관이 주변에 나와 비슷한 나이를 가졌던 친구들이 다 세상을 떠나고 혼자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 혼자 90이 넘었는데 사회에서 무슨 생활을 할까? 내가 이제 늙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했는데 90이 돼서 가만 보니까요. 정신적으로는 내가 늙질 않아요. 신체는 이제 많이 늙습니다. 그러니까 90이 넘으면 좀 인생이 고달파지게 되는데 그것은 내 건강을 내가 책임 맡고서 사는 정신적인 생활을 살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제가 이런 얘기 합니다만 이제 여러분이 내 나이가 되시기 전에 한 20년쯤 지나면 인간은 누구나 100세 설계를 해야 된다. 100세까지 살 수 있어야겠다. 만약에 이제 제 경우와 같이 100세가 될 때까지 일할 수 있고 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하게 되면 더 살 수 있고요. 또 더 살아서 좋을 것 같다 그래요. 지금도 어디 나가게 되면 이제 제자들도 많이 만나고 사람들 많이 만나는데 다 똑같이 하는 얘기가 민관이 더 오래 사셔서 일 많이 해주세요. 그런 인사를 제일 많이 받습니다. 근데 그건 지금은 내 경험이다마는 앞으로 이제 누구나 다 그렇게 살 때가 올 것 같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제 그렇게 살게 되면 생각이 전부 달라지게 됩니다. 2단계를 생각하던 거하고 3단계를 생각하는 데 달라지는데 제일 먼저 달라지는 게 민관이 교육에 대한 생각이 달라집니다. 근데 예를 들어 말하면 지금 우리 많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도 어떻게 생각하는 거 아니 교육은 학교 교육으로 끝나는 것이다.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제는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학교 교육은 20대쯤까지를 다 누구나 끝나게 돼 있고 나머지 80리라든지 90리까지는 이건 내가 걸어가는 인생에 남아있다. 그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전 교육이 그렇습니다. 이제는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 못 가니까 이제 내 교육은 끝났다. 그건 아니고 70리는 걸어가야겠다. 대학 나온 사람은
너야 뭐 대학까지 다 나왔으니까 이젠 됐지, 그러지 말고 나머지 60년은 걸어가는 그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아마 제 지금 그 얘기를 들으시는 분 가운데 대부분이 거기에 속하실 건데, 30대에서부터 60까지는 이제 사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기간이 되는데, 그때에 우리 두 가지 책임은 확실해야 합니다. 아까 제가 무슨 얘기 했는 거 아니, 내가 나를 믿을 수 있는 나이가 돼야 철든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내가 나를 믿을 수 없는 나이는 암만 오래 살았다고 해도 그건 내 인생은 아닙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뜻하는 계획이 있는 사람이 내 인생을 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30쯤 돼서 직장을 가지고 사회 일을 하게 되면 꼭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째로 가장 필요한 게 민구아님 신념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은 옳은 일이고 무엇은 잘못된 일인가, 무엇은 해야 할 일이고 무엇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인가. 그래서 뚜렷한 신념이 있어야 합니다. 그거 없이 이제 직장 생활하고 공무원 생활하고 사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자꾸 실수하게 되니까요. 그만하면 사회 지도자가 됐던 분들이 왜 저렇게 실수하나. 그런데 신념이 없습니다. 이건 도덕관념이고요, 일에 대한 가치관입니다. 그건 꼭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민구안이 공부하고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너무 공부도 안 하고 성장도 안 하고 그러는데, 나머지 인생이 더 긴데, 30년보다는 70년가 더 긴데, 이 기간 동안 내가 나를 키우는 노력, 30이 넘으면 교육의 의미가 내가 나를 키우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나를 키워주는 건 아닙니다. 우리 옆에 일본 나라의 경우를 잠깐 말씀드려서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보다 아마 한 4, 50년 전에 일본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사회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은 인생을 살다가 60쯤 되고 나니까 가정에서는 독립하게 됩니다. 또 이제 아들, 딸들이 다 독립해 나가니까 가정에서는 해방됩니다. 또 60쯤 되니까 남자들도 직장 생활에서는 일단 풀려나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사회인으로 태어나게 되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70, 80, 90까지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사는 사람이 행복하고 보람있게 사느냐, 이제 그게 하나의 일본 사람들이 한 50년 전에 사회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얻은 결론을 쭉 이제 우리도 그렇게 될 테니까 어떻게 됐는가 가만 보니까 역시 세 가지입니다. 첫째가 민구안이 절대로 공부 안 하게 되면 내 정신적 성장은 없다. 그러니까 공부해라. 90이 되도록 공부는 계속해라, 그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민구안이 놀지 말고 무슨 일이든지 해라. 이건 직장이 있어서 일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가 해라, 그겁니다. 하고 세 번째가 민구안이 내 취미활동, 젊었을 때 못했던 취미활동을 해서 내 인생을 다시 보람있게 이끌어가는 이 세 가지 가운데 아무것도 안 하게 되면 60쯤에서 인생이 끝나버리고 말고, 이 셋 가운데 하나를 택하게 되면 90까지 인생이 연장된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혹시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 이제 일본에 여행을 가보세요. 가보면 도시에 가든지 농촌에 가도요, 노인네들이 노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다 뭔가 일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 사회가 인정하는 일이다 안 하다 그건 아니고요. 내가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계속되는 동안 행복하게 살고, 일이 끝나게 되면 이제 인생도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공부한다 하는 건데요. 뭐든지 나이하고 상관없이 공부해야 합니다. 30에 시작을 해서 90까지도 가야 하고요. 60에 시작해서도 90까지 공부를 해야 하는데, 그 중에 가장 소중한 것 가운데 하나는 이제는 민구안이 독서하는 겁니다. 책을 읽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중고등학교 학생 때부터 독서하는 습관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독소하는 사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독소하는 국민으로 한번 다시 태어났으면 좋겠다. 그 생각은 지금 다 똑같이 가지면서도 잘 안 됩니다. 독서를 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하고는 어딘가 완전히 다릅니다. 과거엔 우리 국회의원 되시는 분들한테 이제 강연도 가고 이제 그런데요. 똑같이 국회의원이 된 것 같아도요. 독서를 한 분과 안 한 분은 완전히 다릅니다. 독서 한 분은 정신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있고요. 독서를 안 한 분들은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또 계속해서 노력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이제 대학에 있으니까 새로운 후배 교수들 이제 모셔오는데 박사 학위를 얻었기 때문에 이제 난 됐다. 난 이만하면 교수 될 자격이 있다 하는 사람은 더 성장 못합니다. 그걸로 실패합니다. 박사 학위를 얻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공부할 자신이 생겼다. 이제부터는 내가 한 학자로서 성공할 수 있겠다. 다시 시작하는 사람이 교수로서 성공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독서의 필요는 그 사회가 그 국민이 반드시 한 번은 밟아야 할 과제입니다. 근데 그걸 너무 우리가 놓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여러분이 좀 이해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밤은 어둡고요. 낮이 되면 이제 다 빛 가운데서 이제 그 광명한 빛 가운데 일하게 되는데요. 우리 빛을 받아들 때 밤에는 이제 달밤이 되고 낮에는 햇볕이 됩니다. 이 달도 없고 해도 없었다고 하면 우리 암흑한 시대에 살게 되겠는데요. 인류 역사가 지금까지 이제 긴 역사를 쌓아올려 왔는데 문화의 태양이 되고 문화에 좀 어둡더라도 달이 될 만한 민족과 국가가 몇이나 있었는가 이렇게 보면요 절대로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 말하면 르네상스 이후에 지금까지 이제 우리 한 500년 동안 역사에서 문화의 태양빛을 한 나라가 얼마나 되는가 그렇게 보면 제가 보고 생각하라면 5나라쯤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이제 영국이 첫째고요, 프랑스가 그 다음이고요, 독일이 그 다음이고요, 그 다음에 미국이고요, 아시아에서는 일본입니다. 이 5나라 문화권으로 지금 우리가 그 문화의 태양 밑에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5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하고 이렇게 쭉 좀 살펴보게 되면요, 꼭 같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5나라의 국민들은 100년 이상 독서한 나라들입니다. 200~300년 동안 계속해 독서한 5나라가 지금 세계 문화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내 얘기를 듣는 분들은 이제 르네상스 이후에 이탈리아도 있고 스페인도 있고 포르투갈도 있고 그 다음에 영국인데 왜 이탈리아나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은 빠지고 영국으로 갑니까? 그렇게 묻겠는데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이 영국보다 먼저 문화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독서하는 민족이 못 됐기 때문에 그만 내려버리고 말았습니다. 내려오고 말고요. 이 5나라는 100년 이상 독서했습니다. 또 아마 어떤 사람들은 물어볼 겁니다. 미국은 후진 국가고 러시아가 미국보다는 그래도 앞서 때리는데 왜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그 다음에 미국, 일본으로 갈 것 같은데 왜 러시아가 빠졌습니까?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는데요. 러시아는요, 잘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공산주의 국가가 되면서 한 100년 동안 독서를 안 했습니다. 독서를 안 했다고 하는 건 민관이 인문학이 죽었다고 하는 겁니다. 역사, 문학, 철학, 이걸 공산주의 사회는 사상적인 통제라니까 독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빠지고 미국이 올라오고 일본이 올라온 겁니다. 지금 우리 옆에 나라인 중국이 이제 공산주의 국가를 정치적으로는 그냥 유지해 가고 있는데 문화혁명이라는 거 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모택동 때 무슨 얘기가 나왔는가 하니 공자, 맹자, 뭐 노자, 장자 이거 다 없애라. 연구하는 건 공산주의와 모택동 사상만 연구하면 된다. 다 막아버렸습니다.
거의 한때 거의 잘못됐다고 알고서 중국 사람들이 다시 이제 고전을 올라가다가 이번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다시 그걸 누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미안하지만 중국이 긴 역사를 지금까지 이끌어왔지만은 후에는 독서를 못하게 되면 후진국가가 됩니다. 그 지금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일본만이 100년 이상 독서한 나라가 됐습니다. 또 여러분이 여행을 해보세요. 이제 우리 캐나다 가고 미국 가보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나라가 멕시코죠. 이 멕시코에서부터 저 남쪽 브라질까지 쭉 여행을 해봐도요, 독서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100년 기다려도 그 민족, 그 국가 때문에 우리가 문화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단 아프리카에 가보면요, 완전히 없습니다. 문맹자가 많으니까요. 그리고 우리 아시아에 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아시아에서 독서한 나라는 일본뿐입니다. 중국이 하다가 지금 멎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입니다. 여러분이 한글날을 어떻게 맞이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이런 생각해 보셨어요? 만약에 세종대왕 때에 한글을 만들지 않았다 하게 되면 여러분 지금 우리 교과서가 있을 것 같으세요? 무슨 우리 국어 교과서는 무슨 말을 썼겠어요? 한글이 있으니까 지금 그걸로 쓰지 없으면 못 씁니다. 내가 이제 내 친구한테 편지를 써야겠다 하면 무슨 글자를 편지 썼을 것 같으세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은 나이 많은 옛날 사람들은 한문으로 그걸 대신 썼습니다. 우리 말은 아니고요. 한문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세대는 뭔가 일본말을 배웠으니까 일본말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이거 깊이 생각해야 하는데요. 지구 위에 많은 민족들이 사는데 학자들이 이야기되면 언어가 말이 말이죠. 언어가 얼마나 많았을까 다 하게 되면 2000종류는 넘었을 거다 그럽니다. 지방마다 이제 말이 다르고 다르니까 2000만인데 그건 방언입니다. 그 지방 사람들이 쓰는 말, 그 지방 쓰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여러분 제주도 가게 되면 지금은 괜찮습니다. 100년 전에 내가 제주도 갔으면 그 사람 말 잘 못 알아듣습니다. 지금 이제 통일돼서 말하지만요. 그렇습니다. 중국 사람들은요. 100년 전에는 북경 사람하고 남경 사람하고 만나게 되면 서로 말 잘 못했다고요. 지방 말이 그만큼 달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2000종류가 넘던 말이 지금 자꾸 없어졌습니다. 제일 왜 없어졌냐면 국가가 생기면서 이제 대한민국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만은 나라가 생기게 되면 그 나라는 나라 말만 남고는 방언은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족들이 쓰던 방언이 몇천 종류가 지금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남은 건 민구안이 국가 단위로 남습니다. 그런데 이 국가 단위로 남을 것 같아도 말은 있지만은 문자가 없는 나라는 말까지 없어집니다. 옛날 내가 일본서 이제 대학 생활을 할 때, 학생 생활할 때입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로 있지 않았어요? 타이완, 자유중국이라 그때 그랬는데요. 그 대만이죠. 대만도 일본의 식민지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한국서 일본 대학에 공부하러 가고 내 친구 가운데 대만 학생이 일본의 식민지로 있었으니까 또 동경에 와서 이제 같이 공부하고 한 반에 있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 친구 보고 내가 물어봤습니다. 우리는 한글이 있으니까 편지도 이걸로 하고 말도 이거 하고 우리 한국 학생들은 우리말 쓰는데 넌 지금 무슨 글을 쓰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대만 사람들이 우리 말이 있다고. 우리 말은 있는데 글자가 없다고. 그러니까 편지도 못 쓰게 되고 말도 자꾸 못하게 되니까 문자를 남질 못하니까 말 자체도 이제는 없어졌다고. 그 타이완 사람들 보고 물어보세요.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이젠 우리 문자가 없으니까 말도 없어지고 결국은 중국어 문화권에 들어가고 맙니다. 중국어 문화권에 들어갑니다. 또 여러분 이제 유럽을 여행해 보세요. 구라파 가보면 되면요. 문화 수준이 제일 높은 나라가 스위스입니다. 아마 그건 뭐 우리가 다 스위스가 제일 높습니다. 그런데 스위스는 그렇게 문화권이 높지만은 자기 말이 없습니다. 자기 문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불란서 문화권이고 이쪽은 독일어 문화권입니다.
그러니까 스위스 말이 없으니까 그렇게 훌륭한 문화권에 살면서도 불란서 문화권에 살거나 독일 문화권에 삽니다. 우리 한글이 없어졌으면 지금 우리 어떻게 됐을까? 우리 말도 없어질 것이고요. 우리 문화 자체가 없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한 150년, 한 100년쯤 지나게 되면 대한민국을 사랑한다 하는 사람 가운데 제일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빛나게 해줄 사람이 누구인가? 우리 문화 만드는 사람입니다. 정치도 그 때문에 있는 거지 정치가 나라 만드는 건 아닙니다. 정치는 국민들을 키워주는 겁니다. 정치의 목적은 오히려 경제입니다. 그럼 경제와 더불어 올라가는 게 우리 문화를 키워야 합니다. 그래 이제 나 같은 사람도 그런 생각합니다만은 예를 들어 말하면 노벨 문학상을 한국 사람이 받았다 하게 되면 그건 정말 영광입니다. 이제 우리도 세계 문화에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내 친구들도 그렇습니다만 내 세대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 말을 사랑하고 일제시대에도 우리 말을 지켜주었으니까 오늘만큼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아에서는 말이죠. 우리 넓은 아시아에서는 어느 문화권이 제일 앞섰는가? 일본 문화권이 제일 앞섰습니다. 그 다음에는 역사가 기니까 중국 문화권입니다. 그 다음에 있는 건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경제만 올라간 게 아니고 한글 문화권을 이제 우리가 100년 후에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 그만큼 소중합니다. 이제 그런 책임도 가지고 독서를 좀 많이 해야겠는데요. 안 하게 되면 우리는 나 자신의 성장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교육을 받는다 하는 것은 나 자신이 나를 키워가는 일이 중요하다 하는 책임을 이제 가져야 하겠습니다.